천호겸입니다. 2월 26일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률 5% 이상 되는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시즌이 되면 주요 배당주 시리즈를 안내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엔 2월 26일 버전 2를 찍어봤습니다. 2월 28일에 배당 기준이 한 50개 기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몰아왔는데 이번에는 시가 배당률이 발표의 기준으로 5% 이상 되는 기업들로 뽑아왔습니다. 당연히 무작정 시가 배당률 높다고 들어갔다가 배당락이 물려서 장기 투자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JK 같은 경우가 배당 한번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몇 년째 배당락을 회복을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배당 하루만 갖고 있어도 5% 이상 된다고 하면 솔깃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풍산, DGB금융지주, GS, 오리온홀딩스,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장에 조금 비관적입니다. 혹시나 갖고 있는 주주님들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거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유튜버니까 화내지 마시고 우선 오리온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리온홀딩스 주요 자회사로는 오리온, 쇼박스, 용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주요 자회사 오리온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영업이익도 최고치를 찍었고 거기다가 순현금 보유량이 무려 1.6조나 되는 엄청난 회사고 한국 초코파이 아닙니다. 중국, 베트남에서 앞세워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영업이익률 역시도 16%를 달성을 한 이제는 글로벌 과자 회사입니다. 자회사 쇼박스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가 요즘 매우 힘든 상황이어서 정말 최악의 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초에 성공했던 파묘 그리고 사랑의 하츄핑 이런 것도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은 면하고 24년도에 245억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점유율 1%의 제주 용암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힘들어 보이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장사를 정말로 잘하는 오리온을 앞세워서 전체적으로 홀딩스의 시정 역시도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 최근 10년을 보면 정말 거의 처참한 수준으로 6분의 1 토막 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계를 조금만 더 전으로 돌리면 2016년 15년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 오리온 초코파이를 앞세워가지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웬만한 성장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매우 잘 나간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지주사 전환 체계하겠다, 인적 분할하겠다 하면서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세한 얘기는 몇 번 드린 적이 있지만 지주사에서 이제 자사주를 갖고 인적 분할을 하면 인적 분할 마법이라고 해서 지배 구조가 투자 자본의 추가 투입 없이도 오늘가 늘 지배 구조가 강화되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24년 연말이 돼서야 드디어 이것들이 금지됐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배 구조는 올라가고 담시일간은 좋아졌을지언정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의 주가는 기업과 아무런 상관없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DBG 금융지주입니다. 5대 금융지주 중에서 굉장히 다들 호황인데 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는 심지어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아니 은행 그렇게 장사를 잘했는데 얘는 왜 그러냐. 물론 은행 같은 경우는 성장을 잘 해주는 모습 그리고 가계대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잘했습니다.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 이제 IM뱅크로 바꾸면서 시중은행 전환을 성공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중은행이 인터넷화되고 있습니다. 야 나는 우리 쓴다 나는 하나 쓴다 얘기 아니라 금리가 싸면 어디로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뱅크가 이제 이자만 좋고 UX, UI만 적당히 잘 되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이 정말 급격히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라고 IR 자료에서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예금 그리고 이런 것들 금리 좋은 거 위주로 받아보니까 이자 이익만큼은 그래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게 IM뱅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비은행 부분인데 특히 증권 같은 경우가 PF 대손 충당금으로 굉장히 적자를 보여줬고 IM라이프나 캐피탈 역시도 영업이익은 내주고 있지만 20년부터 봤었을 때 오락가락 들쭉날쭉 하다가 결국에는 YOY로 굉장히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을 앞으로 40% 이상까지 늘리겠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4대 금융사들 KB 이미 거의 40% 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50%까지 늘려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거 과연 은행주를 투자한다면 DGB 금융지주가 답일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풍산 굉장히 성장을 잘했습니다.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대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도 좋고 배당까지도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괜찮아 보니까
보니까 주가 역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구리 동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방산까지도 호조를 보여주면서 실적이 좋았고 전 사업 부분 방산이든 신동이든 고루고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방산은 굉장히 핫하죠. 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수출이 엄청나게 늘면서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이다. 이렇게 도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5년도 계획 역시도 둘 다 고루고루 성장하는데 이 방산 수출 부분에서 조금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획은 짱짱하다라고 했습니다. 풍산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든다고 합니다. 드론이라든지 유도 무기용 사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고 한국산 무기 폴란드 이런 데서 써보니까 좋더라라고 하면서 수출이 밀려들고 오면서 수주 잔고가 벌써 100조 원 3년치 일감이 다 찼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주는 풍산도 좋지만 하나그룹주가 장난 아닙니다. 거의 엔비디아급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그룹주가 시총 74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앞으로 좋다라고 하니까 풍산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종합 상사회사 자원, 원자재 부분, 산업재 부분을 이루어져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YOY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2년도에 정점 이후로는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 부분이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석탄, 물류, 자원 이런 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25년 실적 역시도 물류, 석탄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이 전망이다. 폭발적인 성장이 힘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주주 환원이 중요하다. 근데 24년도에 이때 1671원을 예상했는데 2,000원을 발표했으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우리 주주 환원 이만큼 할 거다라는 거를 발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향이 유지가 될지는 물음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GS입니다. 24년도 매출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GS가 배당금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실적이 감소하고 적자를 전환해도 이거 밸류업을 가장한 오너가 챙기기 아니냐. 상속을 위해서 그래도 저는 주가를 누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너 챙기건 뭐건 대주주 이익과 소액주주 이익이 같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GS의 핵심은 GX 카이텍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GX 카이텍스가 요즘 정유 회사들이 유가 및 정지 마진이 하락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고환율 때문에 수익 간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배당금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3년 평균 배당 성향을 40% 정도를 맞추겠다라고 약속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GS가 주주 환원을 잘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GS 리테일, 호텔 뚝 떼어내가지고 요 사업부에서 호텔만 떼어나서 다른 계열사에 붙여서 인적 분할해서 굉장히 주가 두부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전으로 보더라도 GS 홈쇼핑이랑 GS 리테일 이거 합병하는 거 소액주들 반발하는 거 다 묵살해버리고 그냥 합병해버렸죠. 14년 전으로 가더라도 GX 카이텍스에서 물적 분할해서 GS 에너지라는 걸 딱 설립해가지고 앞으로 잘해보겠다. 요거 지분 활용해가지고 잘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지배 구조만 복잡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형적인 지방 경영을 하고 있는 이 허씨가 GS 이 주식 사면 정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코스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깜깜이 배당도 없어지고 배당 성향, 배당금이라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26일 보유하며 배당을 받는 요번에는 실적이 좋은 배당주 위주로 모아봤으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